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에 고2 대상으로 물리학 1 내신을 가르치게 된 정수민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을 전공했고요. 저에 대한 소개는 23년과 24년, 최근 2개년 동안의 우리 학생들의 결과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결과들은 보성과 방상고를 제외하고는 학기 최종으로 1등급을 받게 된 친구들인데요. 학기 최종 전교권 친구들을 모아봤어요. 보시면은 잠실여고나 문정고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최종 1등이나 2등을 받게 되었고요. 또는 정신여고, 영파여고, 배명고에서 저는 학기 최종 1등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100점으로 1등을 마무리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만점자도 배출을 했는데 23년에는 4회, 그리고 24년 작년에는 8회 정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파여고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 8명으로 좀 많이 나온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4명이 저의 수강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송파구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출강하는 학원이 송파구 로고스만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송파구에 있는 이 학교들은 제가 좀 더 정성적으로 많이 봐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저의 특징은요, 디테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디테일했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결과들이 좀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 저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드리고 일단은 그래도 먼저 물리학 1 내신 특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물리 등급별 인원입니다. 물리 등급별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기에 앞서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그리고 어머님들의 자녀분의 통합과학 등수가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등급 말고 등수가 중요한데요. 일단 6, 5, 4, 3, 2 이 숫자는요. 각 학교별로 이 그룹별로 작년에 1등급의 명수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보성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았어요. 6명 정도 됐었는데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4명까지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통합과학 등수를 물어봤는데요. 통합과학이 예를 들어 등수가 11등이었다 한다면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1등급이거나 아니면 딱 2등급 시작이거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는 11등이다 하면은 만약에 잠실여고나 뭐 영파여고, 문정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등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뭐 2등급이 되는 건데 이렇게 등수가 똑같이 통합과학이 유지가 될 리는 좀 없거든요. 왜냐면은 물리 원이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끼리 좀 싸움을 하다 보니까 등수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똑같은 통합과학 등수를 유지하더라도 등급 자체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등수를 올리거나 똑같더라도 등급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로는 내신 원본 자료. 문제가 출제될 때 100% 창작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원본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송파구 학교별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렇게 4가지로 원본이 나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수능 특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 특강 나왔거든요. 물리학 1. 그 올해에 나오게 되는 수능 특강의 교재가 최고의 내신 자료가 됩니다. 문제 자체 퀄도 좋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수능 특강을 많이 참고해서 숫자만 변형하든지 문제 상황만 조금만 틀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모의고사인데요. 고3 모의고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3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 중에서도 좀 오래된 것 말고요. 가장 최신 것 있잖아요. 최근 2개년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사실 난이도로 봤을 때는 이 4가지 중에서 위에 2개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7주에서 8주 동안 내신 대비가 진행되는데 그 안에 이 난이도 높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학교별로 출제 경향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데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룹을 4개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내신 유형에 속해요. 그래서 여기는요,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교과서 문제가 조금 변형되거나, 좀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틀린다면 실수로 틀릴 거고요. 가끔씩 변별력 문제로 고3 모의고사 좀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킬러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만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으로는 모의고사 유형이 있어요. 여기는 다른 원본 문제들도 많이 참고하지만 그래도 모의고사가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고2 모의고사도 좀 잘 나오는데 고3이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고3 킬러를 여러분들 것으로 완전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숙지됐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으로는 내신스럽기도 하지만 수특 변형도 많이 하는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송파구의 많은 학교들이 이 3번 유형에 속하는데요. 여기에서 정신여고는 좀 특이성이 그래도 강한 편이라서 다른 색깔로 좀 표시를 해두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 그래도 관건인 것은 수능 특강이 숙달되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근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가 실수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어려워서 못 푸는 것보다는 실수로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해요. 수학처럼. 그래서 시간 부족으로 좀 아이들이 부담감이 있어서 엉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못 푸는 문제는 좀 거의 없고요.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의고사와 수능특강, 고3 모고와 수능특강이 혼합된 건데요. 그냥 혼합된 게 아니라 게다가 고난도로 변형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변형을 해요. 자, 여기 네 학교가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어렵냐면은 문정고가 제일 어려워요. 객관식 10문제, 서술형 10문제입니다. 게다가 문제 출제도 수능 고3 모의고사인데 그림도 많이 변형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요.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능 특강을 좀 깊게, 딥하게 변형하는 편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평균이 거의 40점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교가 연도가 쌓여갈수록 출제 경향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는데요. 24년에 좀 출제 경향이 바뀌게 된 학교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24년에 물리 담당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고2 출제자가 바뀌었어요. 크게 세 학교 있는데요. 보성고가 바뀌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변형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신고는 조금 더 문제의 원본이 트렌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능 특강 비율이 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기의 내용이 꼼꼼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엔 잠실고가 있는데요. 잠실고는 많이 쉬워졌어요. 기존 선생님께서 고3으로 올라가시고 또 다른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무 쉬워져서 90점도 3등급을 받을 것 같아요. 역학에서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선생님은 안 바뀌었지만 출제 스타일이 바뀐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배명고인데요. 여기는 수능 특강이 원래는 2개년 정도 나왔는데 범위가 확 확대가 되었어요. 3개년 그리고 4개년까지도 확대가 되었고 자, 그리고 배명고는요. 올해 선생님이 좀 바뀌게 될 것 같아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명고 학생들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동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영동일고는 언제나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3년 동안의 출제 스타일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 우리 학생들이 좀 대비하는 게 빠삭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창작을 조금 더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이 중요할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물리학 1을 내신 대비하기 앞서 방법을 선택할 거잖아요. 뭐 공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과외나 학원, 뭐 인강 등등등을 선택할 것이고 또 선생님 안에서 어떤 선생님과 함께 할지를 고민을 하실 텐데 어떤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지를 짚어볼게요. 일단 역학이 당장 시험범위잖아요.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능과 내신의 차이를 볼 건데요. 수능은요, 처음 본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유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좀 스킬이 많이 중요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것. 반면에 내신 대비는요, 정해진 유형 안에서 나와요. 창작이 웬만하면 그래도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풀어본 문제들이 나옵니다. 뭐 수능 특강 대비하잖아요. 2개년 정도. 그리고 이미 고3에서 나온 모의고사가 변형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풀어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신에서의 관건은 다행히도 처음 본 문제들은 아니다.
프로본 문제들이 변형되기 때문에 우리가 후천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숙달하게 된다면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결과 보여드렸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든 사실 물리에서의 스킬이라고 하는 건 거의 다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요, 스킬? 아무리 어렵게 공부하면 뭐예요? 딥하게 배우면 뭐예요? 시험장 가서 그거 못 푸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나 알려드린 스킬이 본인의 것이 되는 것인가?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요거로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저도 신경 쓰는 부분은요, 그냥 단순히 스킬, 개념을 막 쏟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그 문제를 풀지에 저는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달시키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부터는 제 소개입니다. 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네, 디테일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게 저의 하나의 가치관 중에 하나인데요. 공통적인, 다른 선생님들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똑같은 과정이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과정 안에 디테일들이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디테일의 차이가 겹겹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떤 부분이 디테일한지 소개해 드릴 건데, 이와 같은 것들이 디테일해요.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요. 이 중에서 학교별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학교별인데요.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이 학교별로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제 고2 때부터는 연합반으로 진행이 되죠. 학교가 섞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학교들이고 각자 다른 출제 스타일이 있는데 똑같은 숙제로 문제를 풀면 좀 아쉽겠죠. 그래서 저는요, 학교별로 클리닉이 진행되고 그런 자료들이 따로 있고 또 매 주마다 학교별로 숙제가 다릅니다. 요게 좀 큰 특징이고요. 세세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관리 파트예요. 자, 저는 상세하게 파악한다, 섬세하게 파악한다 라고 써놨는데요.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현 상황을 파악해야 어떤 식의 액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단순히 숙제를 어떻게 풀었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헷갈려 하는지, 그리고 오답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된 것 같은지, 아니면 그냥 답만 체크한 것 같은지 등등을 다 파악해서 필기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도요, 답안지를 보고 어떤 문항을 틀렸는지도 최대한 자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분석한 것을 토대로 먼저는 학부모님들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보내드리는데요. 제가 피드백이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보내드리고요. 사실 메인은 이 뒤에입니다. 개별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앞에 보여드리는 피드백들은 수업이 어땠는지, 테스트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제일 앞에 이미지는 숙제와 테스트의 결과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적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백지 테스트라고 해서 공식을 어느 정도 암기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는 각각 개별 피드백인데 아까 테스트나 숙제를 자세하게 파악한다고 했죠. 그래서 숙제는 어떠한지, 풀이 스타일이나 오답률이 어떠했는지, 성취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테스트에 틀린 문항 분석하고 그래서 현재 어떠한 상황입니다. 어떤 수준입니다. 이게 좀 부족합니다라고 피드백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 피드백이 끝나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특히 들어가는 관리는 클리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학기 때는 제가 뭐 100시간 이상 정도 클리닉을 했는데요. 그냥 거의 내신 기간이 되면 저는 매주 평균 16시간 정도는 진행을 합니다. 매주 평균 16시간 정도 클리닉을 진행하려면 여기 시간표가 있는데요. 주 1회,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그냥 매일매일 클리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클리닉을 최대한 다양한 시간대에 열어서 우리 학생들 최대한 풀이를 봐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클리닉 신청을 해주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풀이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맞았더라도 풀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럼 이런 풀이를 시험장 가서까지 풀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다른 문제 못 풀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최적의 풀이가 무엇인지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이 풀이대로 풀도록 계속 연습을 시키고 유도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내신 대비 때는 더 추가되는 게 있는데 바로 학교별 클리닉입니다. 아까 학교별이란 단어 제가 강조드렸죠. 자, 내신 직전에 진행되고요. 1회 내지 3회 정도 진행이 됩니다. 학교의 특이점이 굉장히 파악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챙겨야 될 게 있을 때 진행을 하는데요. 예시로 학교별로 그룹끼리 묶어서 평형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평형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수철 문제를 특히나 집중적으로 문풀해주는 클리닉, 또는 배면고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문제가 좀 갑자기 비중이 높아지면서 문풀을 하게 되거나 배면고만을 위한 모고를 진행해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정신여고나 영파여고, 잠실여고도 각각 학교에 맞게 또 진행을 한 예시 공지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방상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이 되게 중요한데요. 학교에서 찝어준 수능 특강 문제를 제가 한 번 더 방상고만 따로 변형을 해서 문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료인데요. 자, 먼저는 학교별 주간지인데요. 제가 중요하게 숙제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은 알짜배기예요. 시험에 나올 문제만 풀린다. 요것만 엄청 신경을 쓰거든요. 자, 어떤 친구가 카톡을 보내줬는데 이 친구가 그 전교 1등을 2번 한 친구예요. 자, 이 친구가 한 내용이 뭐냐면 저는 숙제한 거 말고는 없어요 라고 해요. 저는 최대한 시험에 나올 문제들만 풀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요, 학교별로요, 주차별 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웁니다. 요렇게. 매주 각 학교마다 여기 써져 있는데 자료의 중요도가 다르고요. 그러면 똑같은 수능 특강 2개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학교는 둘 다 똑같이 중요하고 또 다른 학교는 올해 것만 중요하고 하면은 반복하는 비중이 달라져요. 그래서 반복의 횟수나 등등을 다 제가 따져서 치밀하게 고민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매주 주간지가 학교별로 나가고요. 우리 학생들은 다행히도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 제가 고민하니까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시험에 나올 문제들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어떤 학교의 적중률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총 25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17문제를 제가 학교별 클리닉 때 강조를 드리거나 또는 모의고사로 최소 2회 또는 숙제까지 포함해서 4회 정도 풀어본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의 교재인데요. 제 교재가 조금 남달라요. 보시면은 줄글로 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뭔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요, 제 칠판의 판서의 구성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말들을 다 앞에 교재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수업을 들으면 되고요. 학생들이 이 교재에 대한 평을 좀 좋게 많이 해줬는데 수업 흐름을 따라오기 쉽다. 그리고 한눈에 들어와서 나중에 복습하기에 용이하다라고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가 되면은 우리 그래도 스킬 중요하죠. 스킬 정리해야 되는데요. 저의 스킬 정리는 상황별 공략법이라고 해서 문제 상황마다 어떻게 파고 들어야 하는지,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를 왼쪽에 정리를 하고요.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2개에서 4개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저만의 특징이 있는데 수특 직접 변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수능 특강을 제가 직접 변형한 모의고사들이 최소 4개 내지 많으면 6개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수능 특강이 굉장히 많이 변형된다고 했죠, 학교에서. 약 150문제 정도를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문제를 완벽하게 숙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로 많이 풀어봤었는데 숫자 조금 변형하니까 못 풀어요. 그럼 본인께 안 된 겁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하면서 완성도를 높여나간다. 그리고 저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1, 2, 3, 4, 5 선지 없이요. 여기 문제 상황에서 물어볼 만한 것들을 싹 다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라도 답을 틀리면 그냥 다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정확도도 우리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 파트도 가지고 왔고 여기는 특상 파트인데요. 보기 상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 문제를 좀 토파 볼 수 있게 제가 문제를 변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저의 1년 동안의 연합반 수업 시간표를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잠실관일 경우에는 빨간색, 그리고 방위관일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일단 수, 토, 일 저녁에 다 연합반이 배치되어 있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정신여고 물리반이 따로 4시부터 7시까지 있기 때문에 이 수요일만 7시 시작이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 모두 6시 반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요일 낮 2시부터 5시까지도 연합반입니다. 그래서 잠실관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그리고 방위관은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낮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23년과 24년에도 너무 좋은 결과와 또 추억들을 학생들과 많이 남겼는데요. 올해 25년에도 더 좋은 결과 여러분들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3월에 뵐게요.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